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의장이 HLB 이노베이션의 지분 추가 매입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기사가 좀 나왔죠. 자, 누적으로는 18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HLB 주가는 종가상으로 51,900원, 정규장에서 2% 하락하면서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상승 흐름으로 일단 마쳤는데요. 자, 국내장은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거의 8조가 넘게 일단 매도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파업 여부가 시장의 또 중심적인 어떤 시장의 중심이 좀 되었고요. 노조의 어떤 강경적인 입장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긴급 조정권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장에는 거의 뭐 9%, 10%까지 빠지는 모습을 또 보였죠. 그래서 뭐 금은 금요일이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국채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21년도 9월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였는데, 일본의 국채금리 인상 논란들도 영향을 좀 주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견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환율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7원 올라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만 오늘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8,000선을 넘자 말자 이제 주가가 다시 또 장중 등락폭이 뭐 600포인트가 넘는 모습으로 7,000포인트 중반까지 6% 하락 조정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조정을 보여서 등락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코스피 쪽에서도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도 7배 가까이 떨어지는 종목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업종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8,000을 넘었다. 8,000만 넘으면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죠. 그래서 8,000부터 해가지고 5장에는 7,37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7,000선 중반 정도로 일단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00선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11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장이 좀 어려움을 보이면서, 코스닥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밑단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5일선 지지가 안 되면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에 나왔던 하락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HLB 주가는 어제 이제 갭다운에서 양봉을 보였죠. 그러니까 HLB 제약의 기습적인 1200억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 어제는 갭다운 양봉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또 아침에 시장 영향으로 갭업 시켰다가 시장 영향으로 다시 또 빠지는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54,500원,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상단이 55,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박스권 하단이 46,500원이고 여기 넓은 박스권을 지금 다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55,000원을 넘어가야 박스권 탈출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55,000원대가 장중에 이제 저항대 역할을 지금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가격인 5만원대는 나름 이제 이 박스권의 중간 가격은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 한 51,900원, 근데 시간에 앱스마켓에 좀 더 빠져서 51,700원 정도에 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소폭 매수고,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에서 오늘도 좀 매수하고, 개인들은 뭐 계속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라운드 피겨 가격 5만원대 지지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스권 하단에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공매도 쪽인 신한한국, 골드만 이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메릴린치가 어제에서 오늘도 강한 매도세를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HLB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지금 태깅을 오히려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열 종목인 제약도 마찬가지죠. 볼린저밴드 하단 태깅하면서 어제 이제 갭다운 양봉을 다시 양봉의 시가 라인 부분까지 내리는 음봉을 거래는 줄이면서 지금 보여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OEM 사업을 접는다 하면서 지금 거래 정지 관련 주요한 이제 영업 그 정지로 거래 정지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정지 기간은 5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이제 4시 1분까지입니다. 장 종료 시까지니까.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뭐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도 볼린저밴드 하단 태깅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브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노베이션은 3일 빠졌다가 이틀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양봉의 시가 라인 21,000원대 부분까지 다시 지지 확인하는 어떤 패턴으로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노베이션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보면, 진양권 의장이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의 지분은 뭐 김태한 바이오 부분 회장도 계속 이제 지분 매입을 한 만큼 지금 HLB 그룹에서 카티 관련되는 베리스모의 어떤 그 중심도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메인은 이제 리보세라는 중심입니다만 향후에는 피봇을 본다라고 하면 베리스모의 어떤 기대감을 계속 이제 반영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카티 관련되는 고용함의 성공 여부가 그룹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가운데 진양권 의장이 이달에도 11일, 14일 장내 매수를 했죠. 올해 들어서는 1월 30일 이후에 계속 이제 매수를 하면서 8차례 장내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한 18만 주 정도 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PSMC일 때 리드 프레임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기나 뭐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나 이런 쪽에 이제 칩 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플립칩 볼그레이 어레이로 하거든요. 요게 이제 최신 칩은 다 이쪽으로 하고 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쪽은 이제 좀 안정감 있는 예전에 이제 리드 프레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이 줄여가고 있는 것은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뭐 AI 쪽에 칩 관련해서 삼성전기나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뭐 LG 이노텍이나 요런 쪽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메인은 결국 그 고용암 카티 관련되는 싱키르 110입니다. 310하고 그래서 4월달에 개최되었던 AACR 2026에서 중간 발표 9명 대상으로 4명에서 항종양 반응이 있었고 종양의 지속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종양 감소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풀데이터가 나와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글로벌 빅파마로의 라이센스 아웃이 뭐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노베이션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을 기업 내부자들은 계속 이제 지분 매입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티가 28년도 정도 되면 빅파마들도 대부분 고용암 관련되는 임상의 결과가 나오는 지점에서 고용암 카티에 대한 어떤 글로벌 정시 반영이 바이오 쪽 섹터에서 강하게 나올 기대감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 이 매입은 그 계속 이제 25년도부터 진양권 회장이 매입을 했거든요. 요 25년 기사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노베이션 주식을 10만 주, 뭐 2월 달에도 11만 주, 2월 18일에도 또 보시게 되면 2만 주 계속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4월 달에도 보면 작년도 4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제 CRA를 맞고 난 다음에도 이노베이션 주식은 계속 매입을 하는 작년 12월 달에도 보면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 주식 수를 합하면 18만 주가 아니라
한 74만 주 정도 올해 3월 달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8만 주니까 왜 바뀌었지라고 이제 생각될 수도 있어서 제가 사업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 전자공 시스템 가시 보면 작년도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54만 주입니다.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보면 74만 주예요. 그럼 왜 18만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리면 주식 병합이 되었죠. 그래서 3월 달까지 74만 9천 주였는데, 요 이제 4월 달에 보면 병합으로 74만 주가 15만 주로 이제 준 겁니다. 액면 병합이 됐으니까 이게 5개가 1개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 수가 15만 주로 준 상태에서 다시 이제 5월 11일, 5월 11일에 장내 매수가 2번 더 들어간 거죠. 14,500주, 8,000주가 더 들어가면서 요렇게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5월 13일, 5월 15일 또 산 거죠. 7,825주, 2,175주 해서 10만 주가 이제 증감이 되면서 이제 18만 4,381주가 되었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어떤 주식 매수 관련되는 부분은 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이노베이션 주가가 안 갔던 것은 수급상으로 보면 자금 조달로 이제 뭐 전환사채 관련된 오버행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HLB 그룹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LB의 뭐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룹주들이 항상 이제 같이 동반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좀 농후하다. 그리고 1분기에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48%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일상 관련되는 전체 풀데이터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고, 장기 목표가는 이노베이션은 10배그 기준인 7만원대에 대한 어떤 목표가를 제시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약보합세 홍콩 시장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좀 강한 흐름들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항서제약이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와 전략적 협업,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우스를 한 2조 정도 규모를 했는데, 작년도에 글락스스미스클라인까지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번에는 단발성으로 지금 거래가 좀 처졌다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음 주 지금 55,0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 저항대가 아니라 이게 돌파하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면 62,000원을 올려야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인데, 여기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데 HLB 제약이 유중으로 같이 좀 동반 하락을 했고, 다시 이제 이 박스권에 있다는 말은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을 시장이 반영하는 영역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5월달 내에 남아있는 한 2주 동안에 이 항서제약의 현장 실사 관련해서 NAI 정도의 등급의 기사가 나와야 이 어떤 주가 흐름들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회사의 어떤 내용이든지 외신 보도든지 항서제약이 발표든지 남은 기간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지 못하라고 하면 계속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결국 결과값을 기다리는 차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어떤 국면, 제가 위기 국면은 이 연봉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제약의 유증, 그 다음에 시장의 영향까지 받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